여러분, 남편 핸드폰 SNS에서 시댁 식구들과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함께 여행한 걸 보게 되었어요. 10년 넘게 산 남편과 불륜녀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난 거죠. 저 없이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죠. 가족 전체가 한 패가 되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행복 언제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화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칠순잔치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완벽한 복수를 해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결혼 12년 차 38세 주부 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 모든 게 실화예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는 그럭저럭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민수와는 큰 문제 없이 지냈고 시댁과의 관계도 그런대로 괜찮다고 여겼거든요. 물론 시어머니께서 좀 까다로우시긴 했지만 뭐 그 정도야 참을 만하다 싶었죠. 그런데 그날 정말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민수가 샤워하러 가면서 핸드폰을 소파에 놓고 갔는데 마침 문자 알림이 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오는 급한 일이면 전해주려고 핸드폰을 열었는데 SNS 계정이 열려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민수는 요즘 그런 SNS는 시간 낭비라면서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궁금해서 SNS 앱을 열어봤는데 아, 이게 뭐죠? 제가 모르는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의 피라이프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지?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수가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셀카였거든요. 그냥 친구 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여자가 민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고 둘 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스크롤을 내려보니까 가족 여행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제주도인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인영이까지 모두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낯선 여자도 당당하게 가족처럼 껴있더라고요. 잠깐, 이게 언제 간 여행이지? 사진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지난달이었어요. 바로 민수가 회사 워크숍 간다고 하면서 3박 4일 동안 집을 비운 그 시기였던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계속 사진들을 보는데 한 장 한 장이 제게는 칼날 같았어요.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는 사진, 심지어 해변에서 일몰을 배경으로 찍은 로맨틱한 사진까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어머니가 그 여자 손을 잡고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마치 진짜 며느리인 것처럼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야?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어. 게다가 모두 다 알고 있었다고? 너무 비현실적이라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민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TV를 보는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민수가 나와서 말했어요. 여보, 뭐 보고 있어? 그냥 드라마. 목소리가 떨릴까봐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옆에 앉아서 함께 TV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화면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가 잠든 후 혼자 생각해 봤어요. 감정적으로 따져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일단 확실한 증거부터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아.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됐어요. 먼저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 했어요. 인스타그램 태그를 따라가 보니 유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5살 어린 33세, 직업은 요가 강사더라고요. 몸매도 좋고 예쁘고 속물 같은 남편에게 잘 어울리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감정에 휘둘릴 시간은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건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거였거든요. 유진의 인스타그램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6개월 전부터 민수와 관련된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같은 카페를 들른 정도였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한 달 전에 올린 사진이었어요. 손가락에 낀 반지를 자랑하는 사진이었는데 그 반지, 민수랑 커플링이었던 거죠. 아, 정말 이렇게까지. 그런데 더 황당한 발견이 있었어요. 신우이 인영이의 인스타그램에도 불륜녀 유진이 종종 등장하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한 사진에서는 인영이, 유진,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셋이서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해시태그에는 샵 새언니 샵 좋은 사람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새언니라고? 그럼 나는 뭐야?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점점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가족 전체가 계획적으로 저를 배제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모두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머리가 돌 것 같았어요. 한순간 울화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다음 순간엔 허탈해서 모든 게 꿈인 것 같았어요. 이혼해버려 라는 생각과 위자료라도 제대로 받자, 아니면 복수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는데 눈물이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다는 것. 우선 할 일은 그 제주도 여행의 구체적인 증거를 찾는 거였어요. SNS 사진들을 자세히 분석해봤어요. 호텔 로비의 독특한 장식, 방 안의 인테리어, 창밖 풍경. 이런 단서들로 어느 호텔인지 추적해봤죠. 인터넷 검색을 한참 한 끝에 드디어 찾았어요. 제주도의 한 5성급 리조트였어요. 그런데 그 호텔 웹사이트를 보니까 가족룸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2박 3일에 200만 원이 넘는 고급 패키지였어요. 그 호텔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예약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김민수 이름으로 된 예약이요. 네. 잠시만요. 아, 김민수님 맞으시죠?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패밀리 스위트로 예약하셨던. 맞아요. 혹시 그때 몇 명이서 투숙하셨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네. 성인 5명으로 확인되네요. 성인 5명. 민수,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불륜녀. 저만 빠진 거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울컥했어요.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민수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민수 메일에 카드 명세서가 와 있어서 들어가 보니 있더라고요. 그 호텔 결제 내역이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민수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제주도 맛집들, 카페, 심지어 커플링을 산 귀금속점 결제 내역까지 다 있었어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마트에 장 보러 갔었어요. 그런데 계산대에서 우연히 친척 어르신을 만났어요. 저에게 이번 달 말에 있는 어머니 칠순잔치가 몇 시였던가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칠순잔치의 존재도 몰랐던 저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하고 급하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 칠순잔치가 있다고?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이번 달 말에 내 친구들하고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데 갈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당황하면서 나 그때 회사 출장이 있어. 라고 둘러대더라고요. 이제는 화가 나지도 않고 왜 저렇게 한심할까 싶은 마음만 들었어요. 아마도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유진을 정식으로 가족에게 소개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배제한 거였고요. 너무 화가 났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들이 완전히 방심하고 있을 때 나타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봤어요. 제가 모은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갔거든요. 인스타그램 캡처, 신용카드 내역,
호텔 예약 확인서 등등을 가지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불륜 입증에는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댁 가족들의 행동은 정서적 학대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의도적으로 가족 행사에서 배제시키고 상간녀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행위들. 이건 명백한 인격 모독이거든요. 변호사와 상담 후 확신이 섰어요. 이제 칠순잔치 당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그날까지 일주일.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한복도 새로 맞췄어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걸로요. 그리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정성스럽게 올렸어요. 한복을 입고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머리에 비녀도 꽂았어요.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훨씬 기품 있어 보였어요. 오늘만큼은 주인공이 될 거야. 가방에는 준비해둔 모든 증거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준 서류들도 함께요. 얼마 전 남편 카톡에서 불륜녀와 몇 시까지 행사장으로 오라는 내용을 받았고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밖에서 잠시 상황을 지켜봤더니 역시나 시어머니 옆자리에 앉아서 마치 며느리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수, 은영이, 그리고 불륜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은 아직 오지 않으셨더라고요. 모인 사람들 아무도 제가 없다는 걸 아쉬워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편해 보였어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제가 나타나는 순간 테이블 위의 모든 대화가 멈췄어요. 다들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주영아, 너 왜 여기에? 어머니 칠순잔치인데 며느리가 오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민수가 급하게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조용히 하시려고. 조용히 하시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 유진 씨도 계시고. 불륜녀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앉아 계세요. 저도 함께 하려고요. 빈 의자를 하나 가져와서 테이블에 앉았어요.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주영아, 갑자기 왔어서. 어머니, 제가 왜 초대받지 못했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했어요. 참 이상해요. 12년 동안 며느리 노릇하면서 시어머니 칠순잔치도 모르고 있었네요. 우연히 어머님 시외숙모한테 들어서 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주영아,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새로운 며느리감이 있으시니까 저는 필요 없으시겠죠. 유진 씨, 안녕하세요. 민수 아내 주영이라고 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했어요. 불륜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일어서려고 했어요. 저는... 앉아 계세요. 저도 같이 축하해드리려고 왔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꽃다발을 하나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 둔 거였죠. 어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여보, 지금 무슨... 아, 맞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도 참 예뻤어요. 특히 커플링 끼고 찍은 사진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이제 테이블 위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민수와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었고, 시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주영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아버님, 이게 오해일까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이것도 오해고, 이것도 오해고, 이것도 오해인가요? 아, 그럼 호텔 예약 내역도 오해겠네요. 성인 5명이서 패밀리 스위트를 200만 원에 예약한 것도. 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은영아, 너도 알고 있었지? 6개월 전부터 유진 씨랑 친하게 지냈잖아. 샵새 언니 샵 좋은 사람이라고 해시태그까지 달면서 말이야. 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미안해. 미안하긴 뭘 미안해. 다들 즐거우셨겠어요. 바보 같은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새로운 가족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시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주영아, 지금 어른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저도 어른이에요. 그리고 12년 동안 이 집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칠순잔치에서 배제당하고 남편 불륜도 모르고 있어야 하는 게 며느리 도리인가요? 그건 아니면 애초에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민수가 일어서서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여보, 밖에서 얘기하자. 왜 밖에서 얘기해야 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는 일인데, 저 여자도 알고, 시부모님도 알고, 은영이도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민수가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있자 제가 계속했어요. 그래! 내가 바보였어. 12년 동안 성실하게 며느리 노릇하면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바보였던 거야. 유진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죄송해요. 저는 이만. 유진 씨, 가지 마세요. 어차피 곧 가족이 되실 텐데 저 대신 며느리 자리를 차지하실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도가 의도가 없으셨다고요? 그럼 6개월 동안 남의 남편과 데이트하시고 시댁 가족들과 여행 다니신 게 실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첫 번째, 이건 민수 씨 명의로 결제된 제주도 호텔 예약 확인서예요. 두 번째, 이건 그때 찍은 사진들의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고요. 세 번째, 이건 커플링 구매 내역이에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차례차례 놓으면서 말했어요. 네 번째는 변호사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위자료 청구 서류입니다. 위자료?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위자료. 그리고 유진 씨에게는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고의로 남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으니까.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주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께는 따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를 의도적으로 가족 행사에서 배제시키고 상간녀를 가족으로 인정하신 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대요. 뭐? 명예훼손이랑 정서적 학대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선생님께서 충분히 소송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주영아, 진정해. 우리가 얘기해서 잘 풀어보자. 이미 변호사 선생님께 맡겼어요. 내일 아침에 서류 접수될 예정이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당황시키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더 당황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여보, 잠깐만. 우리가 대화로 풀어보자. 법적으로까지 갈 필요는. 대화? 지금까지 대화할 기회가 없었나? 6개월 동안 몰래 바람 피우면서 대화할 생각은 안 했으면서. 그건 그리고 유진 씨,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이 기혼자라는 걸 아셨죠? 불륜녀 유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셨고, 심지어 시댁 가족들과까지 친분을 쌓으셨어요. 이게 실수인가요? 고의인가요? 유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답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법정에서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며느리 노릇했다고 생각해요.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명절 때마다 음식도 준비하고, 아플 때 병원도 모시고.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였나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평소 같으면 큰 소리부터 쳤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법적 조치를 언급하니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저 여자를 며느리로 생각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칠순잔치에 저 여자는 초대하시고 저는 제외하신 거예요? 그것도 며느리인 제가 모르게요? 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오빠가. 은영아, 넌 피해자야? 저 여자랑 친하게 지내면서 샵새 언니라고 해시태그 달아놓고. 은영이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다들 공범이었어.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지.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이런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혼은 민수 씨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당연히 요구할 거고 위자료도 최대한 받을 거예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대화로. 대화는 끝났어.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할게. 그리고 유진 씨. 유진이 움츠러들었어요. 손해배상은 확실히 받을 거예요. 남의 가정 파괴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셔야죠. 저는 정말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그리고 시부모님께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12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특히 며느리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배제당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요. 덕분에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주영아, 우리도 처음에는 반대했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어머니,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진심이 아닐 거거든요. 진심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겠죠.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유진 씨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문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어요. 참, 혹시 궁금하시면 변호사 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김앤박 법률사무소예요. 내일부터 모든 절차가 시작될 거거든요. 그리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칠순잔치에서 나온 후 일주일 동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민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댁에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서로 어떻게 할지 회의라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 선생님은 약속대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셨어요.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유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모든 서류가 접수됐어요. 그러자 갑자기 민수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가 만나서 얘기해보자. 합의로 조용히 처리하자. 유진이랑은 정말 끝났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해. 한 달 후, 드디어 첫 법정 출석이 있었어요. 민수와 유진 모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더라고요. 시부모님들도 함께 왔었어요. 재판정에서 만난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해 보였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 민수 측 변호사가 합의 의사를 표명했어요. 아마 재판이 길어질수록 더 불리하다는 걸 알았나 봐요. 제 변호사 선생님과 상의한 끝에 합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아파트와 예금의 60%, 그리고 유진에게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 민수는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결국 협상 끝에 위자료 8천만 원, 재산 분할 55%, 유진에게는 3천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어요. 가장 통쾌했던 건 시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사과하러 온 날이었어요. 주영아,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사과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돈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시아버지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제 몫을 마련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6개월 후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이혼도 확정됐고 돈도 다 받았어요. 민수는 유진과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더라고요. 결국 유진이 원했던 시댁의 인정은 받지 못한 셈이죠. 저는 서울 강남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받은 돈으로 조그만 카페도 하나 차렸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시댁 가족들 메뉴 걱정하지 않고, 명절 음식 걱정하지 않고 말이에요. 카페 일도 즐거워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12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다시 찾은 기분이에요. 가끔 친구들이 재혼 생각은 없냐고 물어봐요. 하지만 아직은 혼자가 너무 편해요. 12년 동안 남편과 시댁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어제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카페에 손님이 한 명 왔는데 알고 보니 이혼 전문 변호사더라고요. 자기 의뢰인 중에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면서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고만 있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생각보다 세상은 우리 편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고마워.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거든요. 오늘도 제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며 자유로운 하루를 보낼 거예요. 정말 홀가분해요.